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맞아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우리 국내 증시 그리고 코스피 위주로 살펴본다면 그래도 막판에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오늘 오후장 변동성에 지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중심이 된 세 가지 키워드 수익 봉투에 담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LS그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은 회장의 인터뷰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충격이 강하게 받았습니다. LS그룹 최근에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밀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테마가 이쪽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의 선택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호반그룹이 LS그룹의 지분 자체를 5% 내외로 사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달이 되게 됐는데 대한전선과의 특허권 분쟁 싸움에서 오늘 LS는 승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허권 분쟁 외에도 다른 소송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분 확대를 통해서 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도 꾸준히 지분을 사지 않겠느냐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LS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오늘 전반적인 강한 모멘텀을 받게 됐는데요. LS그룹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전력,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빨간불을 다수 켰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주춤주춤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강력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도 살펴보시죠. 네, 어느새 시총 10위까지 올라온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어제는 10위, 오늘은 2계단 더 올라와서 시총 8위에 안착을 하게 됐는데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에게 좀 충격의 인보사 사태를 안겨준 종목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의 레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레포트 자체도 긍정적인 이슈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인보사 자체가 미국에서 허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FDA 승인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코오롱 티슈진 주가가 점프업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스닥의 분위기를 본다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주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로써 시총 8위까지 올라온 코오롱 티슈진을 비롯해서 오늘 코오롱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게 됐는데 코오롱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기대감이 봅니다. 오늘 장 초반에 한국첨단소재가 10시 구간의 상한가에 안착을 하더니 오늘 오후에는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상한가에 안착한 채 한국첨단소재의 양자 컴퓨팅 내에서도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정부가 오늘 양자전략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8년 동안 7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양자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한 모멘텀을 받아갔습니다.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한국첨단소재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은 건지, 다음 후속 주자는 없는 건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투자자문의 공대원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만큼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어제와 오늘은 그래도 쉬어갑니다 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바로 오후장에 실망스러운 모습도 주식시장이 보여줬죠. 어떻게 보는 게 좋았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전강 후약으로 그쵸. 좀 실망스러운 네. 모습으로 음봉 전환으로 마감을 좀 지었죠.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을 브리핑하기 전에 어제 이제 CPI 뉴욕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 간밤에 이제 경제 지표가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경제 지표로 인해서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관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잡아주려면은 경제 지표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발표되는 시점이 관세가 발효되기 부과되기 전 2월 달 시점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반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게 브리핑을 해드렸었던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3월 달, 4월 달은 부과가 되면서 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무래도 있겠죠. 이제 오늘 PPI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고 할 예정이고 그건 역시 저는 긍정적으로 네.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발표 여부에 따라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즘 경제 지표에 이어서 트럼프의 이제 발언에 따라서 관세를 추가 이제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보복 관세를 그쵸.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여부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좀 많이 좀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또 단행을 할지 그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지수가 반등을 정확히 보여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단행이 될 때가 이제 그때가 본격적으로 지수가 반등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당장 다음 주가 FOMC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감 갖고 계실까요? 3월 달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가 그동안 이제 경기 침체에 이어서 물가까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감이 좀 공존해 왔었죠. 근데 이제 경기 침체는 JP모건도 30%에서 40%까지 끌어올렸지만은 이제 물가는 좀 잡히는 CPI가 좀 발표가 돼서 그나마 좀 일단락으로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3월달, 4월달은 이제 관세를 높이게 되면 그 후에 이제 금리가 관세를 높임으로써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좀 인하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단행이 될 때까지는 오락가락하는 시장이 좀 반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단단한 마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점을 세우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익봉투의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LS그룹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달라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게 LS뿐만이 아니라 그룹주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아무래도 그동안 좀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또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경영권 분쟁 테마가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동안 이제 중복 상장 여부 때문에 사실 말이 좀 많았었죠. 말도 많았었고 그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감도 좀 컸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중복 상장 여부에 따라서 자금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게 악재로 작용해서 투자자들에게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발언에 좀 LS 회장이 이제 그러면 주식을 사지 마라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어요. 근데 3월 13일 날 오늘 오후에 이제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이제 승소 여부, 2심 승소 결과 여부를 앞두고 있는 그런 그쵸. 상황에서 사실 외국인들은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단행하고 있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대원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 역시 지분을 최근에 매입을 했죠. 다만 5% 미만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공시에 적용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자막처럼 3% 미만의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이거 외국인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호반그룹 역시 지분을 매입하면서 이거 승소하는 게 아닌가, 네. LS가 승소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힌트가 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이제 LS 전선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이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2심 역시 LS가 좀 승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상황에서 이제 중복 상장 여부로 눌림을 주고 나서 주가가 다시 반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제 헤드앤숄더 약간 그런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오른쪽 어깨 라인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고점 부분이 지금 전 고점 과거 왼쪽 어깨랑 몸통 부분까지 12만 7천 원 부근까지의 저항 라인이 있어서 이 라인에서 좀 저항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가 출현하면서 좀 일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때 이제 물렸던 매물이 당연히 본전 심리가 작용을 해서 매물이 출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이제 출발할 때는 이 종목이 이 라인을 좀 돌파해 주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어주신 라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돌파를 한다면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만나보시죠. 코오롱 티슈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보사 문제로 참 말이 많았던 종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 해소가 되게 되면서 어제는 시총 10위권 안으로 들어섰고요. 오늘은 무려 2계단을 더 훌쩍 뛰어넘게 되면서 8위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확실히 요새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코오롱 티슈즈는 약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코오롱 티슈즈니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랠리를 지금 그렇죠. 달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무려 7,000원대에서 바로 5만 원대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과거 인보사가 이제 품목에서 제외가 2019년도에 되면서 이때 당시에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휘청거렸던 그런 흔적이 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한국에 이어서 이제 미국까지 제외가 되면서 정지가 됐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2022년도에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7,000원까지 이제 저희가 재개가 되면서 이때 당시에 들고 있던 사람들의 매물이 지금 거래가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7,000원대까지 눌림을 받았었고요. 7,000원대부터 다시 인보사 소식이 솔솔 들려오면서 1심에 이어서 임상 1상 그리고 2상까지 나날이 고공행진하면서 주가를 5만 원대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이제 안 대표의 발언이 좀 힘을 입었죠. 임상 3상에 대한 자신감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임상 3상까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 있는 발언을 지금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국내 유일하게 지금 임상 3상까지 마무리 단계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2017년도, 2018년도에 10만 원대에서 맴돈 흔적이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상회하면서 지금 일봉상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는 만큼 눌린다면은 요 21선 부근에서 반등을 이렇게 보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 반등 구간을 타점만 잘 잡고 대응해 나가신다면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종목이라는 게 상승할 때든 하락할 때든 항상 이렇게 눌림 구간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그리기 때문에요. 이 눌림 구간을 잘 포착해서 수익까지
안겨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는 이제 52,000원이면은 아직은 좀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눌림목 꼭 주기 때문에 그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지주사인 코오롱도 신고가에 안착을 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신고가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코오롱 일단 코오롱부터 네. 그러면 함께 같이 보도록 네. 할게요. 사실 종목마다 같이 그룹주기 때문에 같은 움직임을 항상 좀 보이고 있는데요. HLB도 이제 HLB 그룹주들도 그쵸.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듯이 코오롱 티슈즌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인다면 코오롱 역시 같이 간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주가가 많이 좀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항상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같이 눌릴 때는 같이 요만큼의 눌림을 주고 나서 다시 슈팅을 보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든 타점을 잘 잡고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2만 원대에서 맴돌고 있었지만은 과거에 2021년도에는 4만 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가 주가가 다시 고개를 숙인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거의 무려 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달린 이력이 있기 때문에요. 상승 추세만 잘 탄다면은 충분히 탄력이 다시 한번 수급이 같이 동반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오롱 티슈즌에 의해서 코오롱 그룹주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마지막 키워드는 역시나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도 7천억 원을 8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D-웨이브 퀀텀이 양자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로 전반적인 수급이 몰리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목도를 가져갔는데 우리 시장 내에서는 확실한 대장주가 요새 한국 첨단 소재인 것 같습니다. 상한가 안착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종목을 공략주로 들고 왔었던 맞습니다. 네.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때까지 차트만 봤어도 사실 이 종목을 왜 들고 오지 추세가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단지 일정이 있어서 들고 왔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은 하락할 때도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상승 랠리를 달릴 때도 눌림 구간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기 때문에 항상 눌림을 주기 마련이기 때문에 물론 100개 중에 한 10개 정도는 계속 랠리를 달리는 종목들도 한국우주처럼 그런 종목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한 100개 중에 한 10개 정도만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게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이제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을 하면서 호재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었죠. 간밤에 일단 미증시부터 미증시 관련주들 아이온큐가 플러스 16%까지 오름세를 좀 보였었고 D-웨이브 역시 호재에 힘입어서 11% 이상 상승세 18%까지 오름세를 보이다가 낙폭을 좀 상승폭을 축소하였었고요.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 오름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투심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시 국장 역시 투심이 좀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장 역시 정부의 힘 발언 때문에 좀 탄력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8년도, 2027년도까지 약 7천억 정도, 8천억 정도를 정부가 좀 투자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었죠.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도 양자 쪽에 투자를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앞서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과거에 이제 1월 달에 눌림 구간을 받을 때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8일까지 11,000원대까지 상승 랠리를 달리다가 한 7거래일 정도 눌림을 받고 나서 엔벨로프 하단 부분에서 요때 웅덩이가 출현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N자형으로 소폭 반등
반등세를 보인 적이 있어요. 다만 고점을 낮추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었고 이 라인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 과거의 반등을 나타낸 그런 구간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라인에서 다시 반등이 좀 기대가 됩니다라고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던 것 같고 무려 3거래일 만에 상한가에 안착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일봉도 중요하지만 월봉상 관통형이 좀 예상이 됩니다라고 요때 당시에 요만큼의 양봉이 출현할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3월 달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아무래도 상한가로 안착을 한 만큼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뭐 5% 이상은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과거 2월 달에 7,2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윗꼬리를 형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돌파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첨단 소재로 수익 내신 거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잠시 뒤에 리뷰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을 뒤이어서 혹시라도 저희 멘토님께서 이 종목만큼은 이 테마 내에서 한 번 더 지켜봐 보자 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양자 중에서요? 네. 관련주 중에서 후속주자로 괜찮은 종목. 지금 한국첨단소재는 네. 들어가기에 좀 무섭다라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후속주자로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한국첨단 소재를 들고 올 때 좀 네. 고민했던 종목이 또 양자 중에서 파이버 프로. 네, 파이버 프로였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서 사실 어떤 종목을 들고 나갈까라고 좀 고심을 파이버 프로는 했었었는데요. 보통 드론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이 종목은 좀 드론도 되고 뭐 방산도 되고 양자도 되고 좀 다방면으로 엮여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종목을 안 들고 네. 왔던 이유가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출연을 안 했군요. 네, 안 하고 이제 단기 웅덩이만 출연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기법에 맞게끔 좀 들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을 제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지금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항상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나서 한 눌림 구간을 항상 주죠. 다시 한번 엔벨로프 하단 부분까지 눌린 다음에 전고점 부분까지 슈팅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이 엔벨로프 하단 부분까지 내려오고 전고점을 또 돌파를 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누릴 때마다 이 하단 부분에서 반등세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이 단기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요 라인까지 내려왔을 때가 매수 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멘토님의 웅덩이 기법에 단기 웅덩이만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파이버 프로는 제외가 됐지만 관심 종목이니까요. 지켜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이 매크로적인 재료들도 너무했습니다. 일본의 엔화 강세로 인해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에 대한 셧다운 우려까지 우리 시장 오늘 정말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2,573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22선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힘든 장 속에서도 사실 오늘 또 선택을 받았고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방산 업종이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6.32%의 상승세였고요. 오늘 신고가를 썼던 현대로템은 10.29%의 급상승세로 외국인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분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배력 강화에 또 나섰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하나오션까지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으로 이름 올렸고요. 한국 항공우주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국에 이 유럽 방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수혜주로 거론되는 우리 종목들이 오늘 외국인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현대로템은 신고가까지 썼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K9 자주포를 제한하는 제출서를 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등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매도세 출회했습니다. 사실 어제 외국인은 같이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또 하루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오늘 상단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으로 담아가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부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반도체 훈풍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외국인에선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에서는 오늘 가장 상단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기아, SK이노베이션, 포스코 DX까지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모두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던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삼성 SDI, 하나시스템, LG이노텍과 LG에너지솔루션, 삼성중공업까지 오늘 기관은 강하게 또 팔았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모든 업종들이 다 하락한 건 아니지만 좀 힘들었던 업종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와 의료기기는 또 선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 알테오제 오늘 3.88%의 상승세고요. 실리콘투도 마찬가지입니다. 6.18%의 상승세로 오늘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또 유입이 됐습니다. 보로노이, SM, 휴젤까지 이름 올리고 있는데 의료기기와 바이오주들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내외 대형 이벤트도 있고요. 각각 가진 개별 이슈들로 움직였었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매도 종목도 함께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가장 상단에 자리 잡게 되면서 2.69%의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HLB, 에코프로, 고영, 테크윈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에서도 담아갔었던 종목, 의료기기 그리고 바이오 업종들 중심으로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실리콘투 6.18%의 상승세고요. 심텍, 클래시스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알테오젠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렸네요. 매도 종목 확인해 보시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천당 제약까지 오늘 외국인이 매도세를 출회했던 종목들과 일부 겹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게 시청하시면서 도대체 웅덩이 기법이 뭔데 한국 첨단 소재가 날아갔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으로 어떻게 한국 첨단 소재를 발굴했는지에 대해서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브리핑 추가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웅덩이 기법은 웅덩이라는 게 움푹 파여서 물이 괴어 있는 게 우리가 흔히들 웅덩이라고들 하죠. 이 웅덩이가 포착됐을 때가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매 포지션이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단기 포지션인지 혹은 장기적으로 난 직장인이라서 좀 중장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인지 그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이 기법 적용이 가능한데요. 자,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단기 웅덩이가 첫 번째, 두 번째 웅덩이가 포착이 되는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방산이 잘 간다 혹은 조선이 잘 간다고 하면요.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정책주 중에서 혹은 관세 여파로 철강이 잘 가면은 그 철강주 중에서 단기적으로 웅덩이가 출현했는지 물이 고여 있는지 그게 포착이 됐을 때 진입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모두 포착이 돼서 한국 첨단 소재를 들고 왔었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웅덩이가 3가지가 모두 포착이 됐을 때는 기술주 중심으로 기술주는 반도체, 우주항공, 이제 양자, 암호, 2차 전지 이런 게 기술주라고들 흔히들 하죠. 이런 기술주, 모멘텀이 많은 앞으로 미래 성장주 중심으로 웅덩이가 3가지가 모두 포착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정 캘린더를 제가 매월마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첨단 소재 역시 3월 20일 날 개발자 컨퍼런스 일정을 여러분들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웅덩이가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일정 캘린더까지 접목을 시키면은 체크하고 나서 웅덩이가 포착되는지 보고 나서 진입을 한다라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음 종목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호재성 누스가 이렇게 호재성 정부가 뭐 7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바닥권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게 웅덩이 기법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매매 포지션이 총 4가지가 있는데 매매 포지션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웅덩이라는 거는 보통상 저점을 암시하고 있는 웅덩이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저점을 암시하는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장기 반전 웅덩이, 이렇게 1번, 2번,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할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과 2번 추세 반전과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것 같은 웅덩이가 아까 파이버 프로가 단기 웅덩이랑 추세 반전만 뜨고 있어서 그래서 안 들고 왔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추세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것 같을 때는 1번과 2번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만약에 양자암호를 내가 보고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섹터가 웅덩이가 지금 다 같이 포착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더 적중률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저점이 뭐 5,000원이나 10,000원이면은
만 원이라 치면은 이 만 원 부근을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바닥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지가 되면서 유입이 되면서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까지 확인하면은 더 적중률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까지 활용하게 되면은 적중률과 그리고 시간 단축도 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어요. 방산주로서 유럽 이제 방위비 증액 기대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랠리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10만 4천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5만 원대에서 추천했던 게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10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보시면은 12월 10일 날 웅덩이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1번과 2번 그리고 3번 웅덩이가 출현됐을 때가 12월 10일 날 저점을 형성할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첫 번째 웅덩이는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추세 전환 웅덩이,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웅덩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장기 반전 웅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1번과 2번, 3번이 모두 출현을 할 때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음봉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 음봉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정이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봉으로 바뀔 때 조정이 완벽히 끝났기 때문에 시간 단축도 되고 적중률도 더 올라갑니다라고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양봉으로 전환될 때 들어갔어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은 6만 원대까지의 시세를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겠고요.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저점과 고점 장기 평선 돌파 여부까지 보면서 대응했더라면 이렇게 신호 포착일부터 138% 정도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점에서 잘 잡았으면은 저점과 고점이 좀 높아지면서 돌파 여부까지 확인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졌는지까지 확인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은 더 추가 상승을, 추가 수익률을 얻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도 이제 단기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다시 10만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겠죠. 자, 두 번째 기법 예시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을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도 참 좋고 그리고 차트도 참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억에서 300억대까지 매출이 2배 정도 껑충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보시면 9월 9일 날 웅덩이가 출현을 할 때가 요 지점입니다. 왼쪽 하단에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포착이 됐을 때 오실레이터가 음봉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때 당시에 주가가 3,500원이었는데요. 자, 보시면 9월 달에도 3,500원만 내려오면은 주가가 다시 슈팅이 나와서 5,5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도 다시 한번 3,500원까지 이 빨간색으로 선을 제가 쭉 그어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3,500원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물이 고인 웅덩이가 반복적으로 출현을 하면서 3,5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엠벨 하단을 지지해 나가면서 이렇게 고공행진을 했다라고 8,600원까지 고공행진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웅덩이 처음 포착일로부터 무려 154%나 오름세를 보였었고, 만약에 뒤늦게 12월 달에 이 웅덩이가 출현할 때 잡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양자암호도 되고 방산도 되고 드론도 되고 관련 종목들이 참 엮여 있는 문어발 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예시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시 종목은 KCS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양자암호 관련주 중에 하나죠. 자, 이 종목도 총 웅덩이가 3회 정도 출회가 됐는데요. 자, 보시면은 웅덩이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하단에 음봉으로 전환했는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은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주가가 6,000원대에서 16,00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였고, 그리고 나서 요 하단 부분 과거에 N자형으로 반등을 그렸던 12월 말일 날 단기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6,0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자, 보시면 10,000원대까지만 내려오면은 웅덩이가 반복적으로 2회 연속 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최근에도 3일 전까지만 해도 10,000원까지 하락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20%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웅덩이가 포착될 때마다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고, 웅덩이 포착일로부터 시작해서 첫 신호부터 107%까지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를 접목시키면은 여러분들도 요만큼의 수익률을 얻어갈 수가 있다라고, 기회에 좀 다가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정 캘린더도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웅덩이 기법 일정 캘린더인데요. 이거는 지난번에는 1월달, 2월달 일정 캘린더를 들고 왔는데 이거는 지난주와 이번 주 일정 캘린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오늘까지의 일정만 가져와 봤는데, 자, 이번 주 일정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인터배터리 일정 때문에 관련주들이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그전부터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방산 이슈도 지난주에 있었고, 이번 주 보시면요. 자, 일정 캘린더에 제가 LS전선과 대한전선이 2심 선고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을 쫙 적어놨었고요. 오늘 다 슈팅이 나온 그런 모습이었죠. 이 종목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양자암호 역시 슈퍼컴퓨팅 아시아 2025 일정도 있고요. 다음 주에 개발자 컨퍼런스 일정도 있고, 또 3월 말에도 양자에 관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암호도 이때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정이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듯이 이번 주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떻게 올랐고 어떤 웅덩이가 출현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 목요일 날 나갔던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월 6일 날 웅덩이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3월 11일 날 미국 국무장관과 우크라이나 이제 젤렌스키가 회담을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음봉에서 다음날 양봉이 출현하면서 7, 8% 정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공략주 소개하고 나서 한 6% 정도의 시세를 단기적으로 다음날 바로 챙길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웅덩이가 빈번하게 출현하고 나서 되돌림을 보인 만큼 추가적으로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일정을 보시면요. 자, 다음 종목 보시면은 한국첨단 소재였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3월 20일 날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일정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3일 3거래일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과거에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반등을 보였던 그 라인까지 왔고, 월봉상 기술적으로 반등이 관통형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보시면 밑에 하단에 오실레이터가 음봉을 가리키고 있고 웅덩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바닥 부근을 지지해 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4,900원에서 이 라인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더니 반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하고 나서 3거래일 만에 30%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드렸고요. 다음 종목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LS인데요. LS 역시 밑에 하단에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오늘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정 캘린더에 3월 13일 날 LS전선과 대한전선 2심 선고가 있다라고 적어놨듯이, 근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1심에서 LS가 일부 승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2심 역시
당연히 승소할 기대감이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웅덩이 출원하고 나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고 웅덩이 신호일부터 무려 30% 정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기법과 일정 캘린더 접목시키면은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4월달, 5월달 수익률 어려운 시장, 난이도가 요즘 좀 높은데 어려운 시장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름도 귀여운 웅덩이 기법이지만 수익률만큼은 놀랍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한 한국첨단소재가 바로 저희가 포착했었던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조금 더 받아봐야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웅덩이 기법이 있고 또 3개의 웅덩이를 기록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리뷰 한번 받아볼게요. 한국첨단소재 이게 이야기 조금 더 짚어주시죠. 네. 한국첨단 소재는 앞서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글로벌 공급 기업에게 양자 쪽의 칩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통상 수혜주로 엮여 있는 그런 종목 중이라서 오늘도 대장주로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 어닝 시즌 때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아직 재무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 우려감 때문에 고점 대비 눌림 구간,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눌림 구간이 출회가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미래 성장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데드캣으로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한국첨단소재가 추천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무수히 많은 일정이 4월달, 5월달 다 기다림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3월달에 앞서 가장 기대가 되는 이벤트가 앞서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요. 근데 다만 이제 3월 달에 양자만 브리핑을 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AI나 자율주행 쪽도 연설을 다 앞두고 있습니다. 18일, 19일, 20일 이렇게 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수혜주가 어떤 건지 그 수혜주 중에서 웅덩이가 어떤 게 포착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까지 포착하면서 진입한다면 고수익을 더 안겨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한번 포착해보고 싶다라는 아쉬움 남으시죠?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좀 시장 트렌드에 맞게끔 좀 들고 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군을 바로 공개를 한다면은 네.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군입니다. 아무래도 또 트럼프 관세 맞대응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이제 핵심 광물을 막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수혜를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좀 예상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일전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관세를 60%까지 관세를 추가 인상하겠다라고 공격적으로 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ING 중인 만큼 중국 역시 보복 관세를 브리핑을 할 수밖에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에 이어서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렌드에 맞게끔 이 종목이 그러면은 부각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멘텀 과 기술적 분석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페라이트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업체고 통상 히토류 관련주로 엮여 있는 대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좀 확대가 되거나 분위기가 좀 악화가 될 때마다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관세 전쟁이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중국 역시 앞서 설명드렸듯이 보복 관세가 예상이 되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박스권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인 패턴을 그리고 있는 와중에서 웅덩이가 지금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과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은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인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관세가 3월 12일 날 발효가 됐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1시 1분부터 부과되기 시작이 됐는데요. 단행한다라고 언지하고 나서 실제로 단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으로써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한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 정도 관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이제 통신을 전망을 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관세를 발효하고 나서 EU가 이제 최근에 12일 날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41조 원 규모로 미국산 수입품에 4월 달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보복 관세를 예고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증시를 하방을 압력을 좀 가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4월 중순부터 미국산 상품에 광범위하게 철강과 알루미늄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섬유, 가전, 플라스틱, 목재, 가금류, 쇠고기, 달걀, 유제품, 식품 등에도 농축산물에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맞고만 있지 않겠죠. 보시면은 지난 3월 10일 날 중국 역시 미국산 이제 농축산물 대상으로 2차 보복 관세 부과를 들어갔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닭고기라든지 미국산 밀이라든지 옥수수 이런 품목에다가 29개 품목에다가 관세를 15% 정도 인상을 하겠고, 유제품이라든지 쇠고기 이런 쪽은 10% 정도 높인다라는 그런 보복 관세 조치가 들어갔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유가 트럼프가 좀비 마약으로 불리고 있는 이 펜타닐 때문에 미국인이 10만 명 이상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트럼프는 이 펜타닐을 너네가 좀 조정 문제 좀 자제시켜라라는 그런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행한다면 관세 올릴 거야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도 뭐 흐름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이 같은 미중 갈등이 좀 고조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오늘도 아시아 증시가 니케이부터 상해, 항생 전반적으로 다 증시가 눌림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 분석도 같이 보면요. 물론 이제 셧다운 우려감도 있습니다. 자, 물론 기술적 분석도 같이 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저는 반복적인 패턴에서 웅덩이가 출현하는 그런 부분을 참 좋아라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과거 11월 달부터 작년 11월 달부터 12월 달, 1월 달 세 번의 웅덩이가 약 2,000원대부터 반복적으로 출현을 했습니다. 웅덩이가 출현할 때마다 시세가 2,500원대까지 오름세를 반복적으로 보인 이력이 있듯이 박스권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역시 2,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1월, 12월, 1월 달에도 강한 지지 라인을 구축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듯이 이번에도 강한 지지 라인이 좀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 지지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 종목을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 매수가는 이길 시초가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목표가는 엔벨로프 상단 부근인 2,400원 잡고 대응을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지난 저점이 2,050원인데 12월 9일 날 최저점이 2,050원인데요. 2,0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니온 머티리얼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길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목표가로는 2,400원, 손절가 2,000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3월 들어서는 주식 투자 참 힘들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이달 중순을 저점으로 3, 4분기쯤에는 확실히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리미리 선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조언들 필요하시다면 QR코드 열어두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한국 첨단 소재처럼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들도 미리미리 선점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5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